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죠. 고종의 아버지인 이 대원군이 국내의 정세와 국외의 정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정책을 단행해 나간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어떤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갔는지 하나씩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는 19세기의 조선의 국내 정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어떤 개혁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19세기의 국내와 국외의 정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 국내의 정세를 살펴본다면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9세기의 조선의 정치는 거의 붕당의 파탄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죠. 다시 말한다면 서인 중에서도 특히 노론 중에서도 일부 가문이었던 외척들이 권력을 독점했던 세도 정치가 19세기의 대표적인 정치 체제였답니다. 이 세도 정치가 만연이 되게 되면서 세도가인 안동 김씨, 풍양 조씨한테 아부하면서 많은 돈을 내고 관직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죠. 이렇게 매관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그들이 들였던 돈을 다시 모으려는 이런 정책을 펼쳤고요. 탐관오리의 수탈이 만연되면서 삼정의 문란 이라는 세금 제도의 문란상이 너무나 심했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들의 삶을 궁핍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철종 때 그 농민봉기가 가장 극심했죠. 이런 상황,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이구나라고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떤 신앙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한 동학이나 천주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었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9세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의 조선의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의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국외의 상황이라는 것은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 19세기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19세기에는 열강이 약소국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제국주의가 만연된 시기였죠. 따라서 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열강의 배들이 조선에 또 통상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많이 출현을 했고요. 이런 배를 우리는 이상한 서양의 배다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이항선이 상당히 많이 출몰하게 되면서 조선인들과 통상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서양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기운들이 상당히 높았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국내의 개혁이 필요했겠죠. 세도 정치 때문에 왕실의 기강이 문란해지고요. 백성들이 많은 세금 수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 개혁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혁하려는 흥선대원군의 노력을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개혁은 어떤 개혁들이 있을까요? 이항선이 출몰하면서 서양에 대한 배척의 기운이 높아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하고는 교류하지 맙시다 라는 개혁 정치가 이루어지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흥선대원군의 정책이고요.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가 다룰 내용은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의 상황은 왕실의 외척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죠.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가봅시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의 상황은 세도 정치입니다. 이 세도 정치 속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왕의 권한이 상당히 약하죠. 특히 이 세도 가문들은 의도적으로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는 왕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왕은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도록 시켰던 것이 바로 세도 정치의 특징이거든요. 왕권은 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의 기강이 상당히 문란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단행해 나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인데요.
자, 가장 먼저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세도 가문들이 배척이 돼야지만 왕권이 강화될 수 있답니다. 이때 당시에 국가의 주요 관직은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세도 가문들이 아주 일부들만 권력을 독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을 축출하죠. 그리고 나서 인재는 이제 더 이상은 안동 김씨에게만 모든 관직과 권력을 주지 않을 것이야.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인재가 될 수 있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나라의 관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인재를 굉장히 고르게 등용합니다. 특히 이때 등용된 인재들은 주로 왕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라는 기구를 폐지합니다. 비변사는 중종 때 만들어진 군사 임시기구였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권력이 상당해서요. 군사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항까지도 함께 담당했던 기구가 비변사거든요. 쉽게 생각한다면 군사기구인데 의정부의 역할까지 했던 이 비변사는 신하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왕을 있긴 있지만 이름은 있지만 왕의 실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변사를 폐지시키고요. 그 대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왕과 대신들이 함께 의논하는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이제 군부의 기능도 좀 강화시킵니다. 군사의 기능도 따로따로 강화시키면서 비변사의 기능을 의정부와 또 군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어서 나누어서 맡도록 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돼 나가죠. 자, 세 번째 가봅시다. 자, 여러분. 왕의 힘이 강하기 위해서는 왕이 갖고 있는 주머니에 돈이 상당히 많아야겠죠. 다시 말한다면 왕의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이 상당히 넉넉해야지만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국가의 재정을 늘리기 위한 법칙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했냐면 서원을 철폐하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특히 16세기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 만들어졌던 일종의 사립학교죠. 특히 중종 때 이왕의 건의로 이 서원은 사액서원이 되면서 국가에서 토지나 노비 같은 것들을 상당히 지원하기도 하였답니다. 이렇게 서원의 수가 상당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에서는 많은 토지와 많은 노비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상당히 약했던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흥선대원군 때는 서원은 47개소 정도만 남기고요. 이것만 남기고 모든 서원을 전부 다 폐지시켰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재정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서원은 양반들의 학교죠. 양반들의 학교인 서원을 철폐하게 되면서 양반들의 등을 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또 우리가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왕권 강화를 위한 네 번째,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왕권 강화를 위한 흥선대원군의 노력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의 초기의 법전은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인가요? 그쵸? 경국대전이죠. 그런데 경국대전이라는 것은 성종 때 만들어진 법전이에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법전이라고요. 조선 후기 18세기, 19세기 가면서는 그 법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3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 법의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고 수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이에요.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편찬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자, 다섯 번째 흥선대원군의 업적은 왕권 강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죠. 경복궁 중건. 자, 여러분. 경복궁은 언제 세워진 조선의 궁궐인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한양으로 전도하고 세웠던 궁궐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이 경복궁이 언제 불타 없어지냐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창덕궁 같은 임시궁궐에서 왕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은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왕의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궁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복궁이라는 궁전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궁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사업에 끼어들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세도 정치 때문에 상당히 백성들이 어렵고 궁핍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경복궁을 다시 짓는 것 같은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요. 많은 세금이 필요함과 동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복궁 준거는 백성들의 원상을 사기도 하였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첫 번째는요. 경복궁을 준건하는 과정에서 원납전이라고 하는 일부 기부금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원납전. 원에서 나라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기부금이에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돈을 내는 것을 원한 사람들이 없었겠죠. 강제적으로 징수했던 돈이고요. 백성들은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박수치다가도 이 경복궁 준건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에게 상당히 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였죠. 두 번째는 당백전인데요. 당백전은 일종의 수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장이 돈 100만 원 정도가 되는 이런 수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단백전이 남발하게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상황에 도래하게 돼요. 자, 어쨌건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백성들은 특히 경복궁을 준건하는 과정에서는 흥선대원군한테 상당한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았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출 포인트를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서원을 철폐하는 것은 누구의 원성을 쌓았나요? 서원이라는 것은 양반들이 공부한 학교이기 때문에 양반들의 원성과 불만을 얻게 되었죠. 대부분의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좋아했던 농민들도요. 이것만큼은 뭐죠? 경복궁을 다시 짓는, 경복궁을 중건하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있어서는 백성들도 반발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선생님, 그러면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 양반들은 찬성했나요? 그건 아니죠. 양반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불만을 가졌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반들의 선산에 있는 많은 소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경복궁을 짓는 데 썼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중에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삼정이라는 것은 19세기 때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과정 속에서 삼정이라는 조선의 세금 체제가 많이 문란해지고 백성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자, 그럼 우리 삼정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삼정은 토지에 내야 하는 세금, 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가야 하는 남자가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게 되는 군포를 징수하는 군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세금제도는 아닙니다. 빈민구휼제도로서 백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황공 역시 상당한 수탈상을 보이면서 백성들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좋아요. 백성들은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노력을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전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바로 양전사업입니다. 양전이라는 것은 이 땅의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겠다. 숨겨진 양반들의 땅을 밝혀내고 백성들의 토지 소유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정확한 토지 측량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군정인데요. 이 군정이라는 것은 군대에 가야 하는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 대신에 징수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군포를 이야기한답니다. 원래 조선시대에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은 양인은 모두 다 군대를 가야 했죠. 양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시대에서는 주로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민들만 군대에 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가 있으면서도 군대에 가지 않았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군정 역시 양반들은 그전에는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법적으로 봤을 때 양인들은 모두 다 군대에 가야 하니 양반들 너희들도 이제 군정을 내지 않을래? 이게 바로 호포제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양반들이 이제 호포제를 통해서 군포를 내야 하니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양반들의 원성을 크게 사기도 하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환곡입니다. 환곡이라는 것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자 약간의 이자를 쳐서 갚는 국가에 갚는 제도를 환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문란상은 어떻게 나타났죠? 봄에 곡식을 빌려줄 때, 한 대를 빌려줄 때 쌀이 온전하게 한 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쌀 반과 그 다음에 모래라든지 겨 같은 거, 못 먹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한 대를 빌려주죠. 먹을 수 없는 거 빌려주더니 가을이 돼서는 온전한 쌀로 두 대를 갚아라라는 고리대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환곡이죠. 이 역시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궁핍하게 했고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가 바로 사창제입니다. 한국은 국가에서 운영했던 빈민구율제도라면요. 사창제는 이 나라의 또는 그 관하에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서로 빌려주는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되면서 그 탐관오리의 스타일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흥선대원군 때 삼정의 문란을 실시하기 위해서 양전, 호포 그리고 사창제를 실시한 주요한 목적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죠. 세도 정치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던 탐관오리들. 탐관오리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착취하는 나쁜 관료들을 이야기한답니다. 탐관오리들의 수탈을 막고요.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이 탐관오리들이 원래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넣는 걸 방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 국가의 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가에 납부돼야 하는 세금이 탐관오리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서 국가에 온전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한 또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9세기의 국내의 정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이양손이 출몰하면서 서양에 대한 배척 기운이 높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삼정의 문란과 안동김씨 세력들을 추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꼭 보아주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불만을 사왔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볼 거예요.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오지선타 문제가 출연이 되었군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 답을 찾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아닌 것은 지금 5번까지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되겠죠. 첫 번째 비변사 폐지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대전 이상하지 않나요? 대전 통편이 아니라 대전 회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번은 상당히 찾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대전 통편은 정조 때 만들어진 법전입니다. 자, 서원을 정리했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 경복궁을 중건했다. 모두 다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2번이라고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신 부분들은요. 반드시 이 시간에 주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